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을 운영하려면 연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에 맞는 연봉 추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재미로 제작된 영상이니까 과한 과몰입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연봉보다 중요한 게 개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부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스포티지 가솔린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트렌디부터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2,474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338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차를 모닝을 탔고 두 번째 차를 스포티지를 탔었는데 10년 전에 스포티지가 거의 최고 등급 가까운 게 한 2,700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취등록세까지 2,800만원을 넘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이제는 같은 등급 기준으로 옵션까지 선택했을 때에는 7,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80만원 정도씩 인상이 된 것 같고요. 스포티지는 인기가 많은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노블레스 등급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하고 시그니처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옵션은 시그니처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노블레스에서는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모니터링 팩,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3,42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시그니처에서는 스타일, 모니터링 팩,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3,47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블레스에서 이렇게 옵션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시그니처와의 가격 차이는 49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노블레스를 고르시는 분들은 옵션을 많이 덜어낼 것 같고요. 옵션을 덜어낸다면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모니터링 팩 정도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덜어내면 시그니처보다 285만원이 저렴하니까 옵션 선택은 기호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스타일로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값을 빼고 운영비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노블레스를 고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요.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빼게 되면 밑에 있는 두 개의 옵션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보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이 거의 주 옵션이고요. 그리고 하이테크는 FLCD 계기판이 포함되어 있고 모니터링 팩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편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몇 달째 서비스 센터를 못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로 주차를 해버릇하시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막상 진짜 없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옵션을 빼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노블레스에서 옵션을 빼고 선택하거나 시그니처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연봉을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옵션은 시그니처 등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팔리니까 우선 5년 할부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요. 차량 가격은 3,476만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은 선납할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1,043만원을 선납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30%를 선납하게 되면 할부 원금은 2,433만원이 남는 모습이네요. 차량일자 기준 60개월 할부 이자는 6.9%로 책정이 되고요. 기준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 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년 할부 기준으로 월납입금은 48만원 정도 되는 모습이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프라이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라이브로 계산했을 때에는 프라이브의 월납입료는 68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운영비를 살펴보면요. 취등록세는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기름값은 연간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여기 쓰여있는 금액은 5년 기준으로 쓰여있는 금액들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5년간의 운영비용을 계산을 해서 월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 운영비는 33만원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할부 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30% 선납 기준으로는 한 달 운영비가 81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게 되고요. 혹시 만약에 프라이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 운영비로 100만원 정도는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봉을 추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171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7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2.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월 평균 29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대출이 있거나 저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사용 비용이 이거보다 대폭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차량 유지비와 같이 더해보면요, 일단 1인 가구 기준은 월생활비 171만원에 차량 할부 48만원, 차량 운영비 33만원을 더해서 30% 선납 60개월 기준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252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4만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인 가구로 넘어가 보면요, 2인 가구는 월생활비 290만원에 차량 할부 48만원, 차량 운영비 33만원을 더해서 30% 선납 시 월 371만원을 사용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월 323만원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바탕으로 연봉을 추천을 해보면요, 일단 1인 가구 최소 연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 연봉 2,700에서 2,800 정도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봉 2,700만원의 실수령액은 203만원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0% 선납 60개월 기준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 연봉 3,400에서 3,500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소 연봉 3,400만원의 실수령액은 251만원 정도 되는 모습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소 연봉이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소 연봉은 이거보다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금액에 연봉 1,500만원 정도는 추가를 해야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인 가구로 넘어가 보면요, 2인 가구는 일시불 기준일 때 4,500에서 4,600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연봉 4,500만원의 실수령액은 323만원 정도 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30% 선납 60개월 기준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 연봉 5,300에서 5,400만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300만원의 실수령액은 374만원이고요. 이 연봉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최소 연봉이고, 추가로 대출이자가 있거나 저축을 하실 분들은 이거보다 높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한 명이 벌 때 기준이고요. 맞벌이이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너프하게 잡을 수는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포티지에 맞는 최소 연봉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 중에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차량끼리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금액만 봤을 때에는 당연히 비싼 차입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중가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소 추천 연봉 역시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 선납 기준일 때 연봉이 3,400이잖아요. 30%를 선납하려면 1,0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